자, 아 그리고 형들아, LDBC 요거는 하나 좀 짚고 갑시다. 뭐냐면 아 뭐 LDBC 안에서도 그 LDBC 안에서의 그 빅클럽들 있죠. 좀 큰 팀들 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팀들을 분류할 때 그냥 대항전 나가는 팀, 딱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 근데 요런 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은 뭐 전력, 감독, 선수 잘 모릅니다. 저도 아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까지 다 알면은 이런 곳까지 다 알면 제가 해설위원하고 있죠. 분석 방송 왜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LDBC 같은 어느 정도의 5대 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리그들은요, 워낙 선수도 많이 바뀌고, 특히나 뭐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이럴 때 선수도 많이 바뀌고, 유스들도 많이 끌어올리고, 한 시즌마다의 선수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주요한 그 특정 멤버들이야 당연히 뭐 짚고 가야겠지만, 그렇게 막 쩌리들, 그 다음에 백업 멤버들 요렇게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LDBC 저는 데이터로만 분석해요. 아시겠죠? 어차피 LDBC가 분석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백날 첫날 마헨 하다가 내가 가면은 마헨 못하고 오버만 하잖아.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LDBC는 저는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주말에 뭐 EPL, 분데스, 세리에, 그다음 라리가, 리가 요렇게 있을 때 LDBC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력, 부주력 안 갑니다. LDBC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님들도 참고하시고, 경기가 없으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가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300개 2주일인가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계산 방식일까요, 형님? 한 달에 600개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예. 뭐 형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봅시다. 스트라스부르 황제. 자, 자, 일단 쿠프드 프랑스 그죠? 이게 아무튼 라운드가 낮습니다. 라운드 아직 낮아가지고 까마득하긴 한데, 자, 두 팀 다 올 시즌 안 좋죠. 당장에 리그만 봐도요. 리그 내 성적이 둘 다 지금 완전히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죠. 몇 위더라? 야, 19위 20위네요. 19위 대 20위. 정말 불꽃 튀는 싸움이네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리그가 아니라 쿠프 드 프랑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작년에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을 맞춘 저로서 어떤 미친놈이 그 낭트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낭트 우승을 맞춘 저로서는 일단은 얘네 둘 다 어차피 떨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요 둘 중에 한 팀은 그래도 오늘
이기고 올라가야 되니까 봅시다. 자, 스트라스. 이게 컵 경기긴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정보 자체가 리그 경기들 뿐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올 시즌 리그 17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무승부나 징계 대부분이고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 형님도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월드컵 가기 전에 0승 팀들한테 1패 내어주는 팀. 혹시 기억 안 나요? 그때 또 브레스트도 그랬었나? 어디였더라? 근데 0승 팀들 존나 많았었거든요. 브레스트도 그랬고. 스트라스부르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경기를 못 이기고 있다가 딱 1승을 챙겼어요. 그 상대가 앙제였습니다. 올 시즌 17경기 중에 유일한 1승이 앙제예요. 그때 앙제 원정 가가지고 2대3으로 이기긴 했네요. 지난 그 트루아전 때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 트루아전 때 제가 뭐 스트라스부르도 골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루아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무조건 골을 넣다 보니까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시죠? 술 먹방 할 때 스트라스부르 그냥 오버 쉽게 놨던 거 전반에 그죠? 마찬가지로 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라스부르도 뭐 물론 컵 경기라서 어느 정도의 라인업이 나올지 어느 정도의 전력이 나올지는 저 예측이 안 가요. 예. 예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이 스테판 감독이 앙제를 또 이번에 또 잡은 적도 있었고 그죠? 유일하게 잡은 팀이 또 앙제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난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스트라스부르가 이 솔직히 공격에서 좀 답답한 것도 있거든요. 뭐 그 아조르케도 옛날 폼이 아니고 그죠? 뭐 가메로라든지 뭐 그렇게까지 공격진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올 시즌에 그 초반에는 계속 뭐 1득점 아니면은 뭐 무득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보세요. 트루아 상대로 2골, 파리한테 1골, 로리앙 1골, 아작시오 2골, 마르세유 2골.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앙제 경기에도 스트라스부르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 스테판 감독이 올 시즌에 한번 잡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상대 전적상 앙제가 스트라스 더 잘 뚫습니다. 이건 있어요. 근데 앙제가 뭐 리그 재개하고도 보셨다시피 제대로 된 라인업을 꾸리지 못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라인업을 어떻게 꾸릴지가 예상이 안 가. 근데 만약에 그런 주요 자원들을 한두 명 내지는 두세 명이라도 좀 아낀다면 뭐 경기 결과는 스트라스 쪽으로 당연히 좀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스트라스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만약 진짜 운 안 좋으면 1대1 무 진짜 운 안 좋으면 자 다음 경기 엘체 셀타비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그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이게 라운드가 아직 절반이 안 치러졌잖아요. 절반이 안 치러졌는데
따라잡을 만한 애들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라운드가 이제 21라운드 남았는데 아직까지 잡을 만한 애들은 충분히 있긴 한데.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당장 뭐 2연승만 해버리면은 강등권은 바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이길 것 같아. 올 시즌에 잡은 적도 있었고. 자, 와 앙제 리그 몇 연패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 자, 엘체하고 셀타비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엘체 아니다, 셀타비고였지. 셀타비고 언더에다가 카디스 언더 그때 묶고 갔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곧 돌아왔을 거예요. 라리가 그 이번에 재개하고 한 라운드 봤을 때 솔직히 결과 자체가 그렇게까지 배팅하기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재개하고 나서 딱 그 한 라운드 치렀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축구 판때기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한창 이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그 독주가 이어지던 시절 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UEFA 개수 그냥 스페인이 쭉 그냥 이어가고 있을 때, 그때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죠. 저는 언제부터 바뀌었냐고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는 2020년 챔스 때부터 나는 바뀌었다 봅니다. 왜냐면 2020년 챔스를 EPL 팀들이 올라가면서 결승을, 그때부터 확실히 판때기 자체가 EPL에 완전히 몰렸어요. 그죠? 지금 솔직히 라리가는 관심도 거의 없죠.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그나마 이제 그 큰 팀들만, 그죠? 큰 팀들만 관심을 가지는데, 당장에 보세요. 뭐 레알, 바르셀로나, 꼬마, 그 밑으로 뭐 세비야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도를 지금 보세요. 라리가에 있던 감독들도 EPL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리가 판때기가 생각보다 예전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고 막 배팅하기는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저도 옛날에는 라리가 배팅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좀 더럽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라리가의 비중을 형님들이 얼마나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리가를 뭐 그렇게까지 재밌어하고 신뢰하고 막 그런 편은 아닙니다. 자, 엘차고 셀타비고 이 경기는 간단하게 갈게요. 솔직히 승패, 이 핸디캡 접근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접근 자체를 뭐 상대전적이고 홈이고 원정이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해온 것들을 토대로 승과 이 핸디캡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뭐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셀타비고 원정이긴 하지만 셀타비고한테 그 정배를 줬잖아요. 뭐 배당도 조금 뭐 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막상 지금 예를 들어서 070님 그런 역량이 있으려면 지금 라리가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내가 아까 전달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누구 한 명이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EPL이나 뭐 분데스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라리가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막상 지금 셀타비고 이게 셀타비고가 정배받았을 때의 최근 성적입니다. 최근 성적. 최근 6경기. 오, 쉣.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갈 수 있겠어요? 셀타비고 일반승을? 셀타비고 일반승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쪽만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냥 언더 쪽만 넣고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트벤트하고 M1하고 LDBC 이제 재개하는 판인데 제가 요번에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약스가 마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인토벤이 마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약스, 아인토벤. 헷갈리죠? 그죠? 근데 올 시즌만 딱 놓고 보면은 마헨은 아인토벤이 더 많이 했습니다. 약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경기 동안 15골 15골 1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마헨의 오바 신앙 만들어 놓고 딱 핸디캡 받아가지고 무승부 뭐 지고 이런 경기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건 호벤이지 않을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 트벤테 올 시즌에 트벤테가 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물론 재개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감이 안 오겠지만 당장에 올 시즌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홈에서 트벤테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어디 갔노? 지금 현재 어 LDBC에서 홈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어느 팀일까요? 홈에서 가장 잘하는 팀 지금 현재. 진짜 오늘은 먹을 때 됐다. 진짜 먹읍시다. 아니 그 비읍님아 그 누가 보면은 백날 첫날 틀리는 걸로 알겠네. 아니 지난번에도 그 채팅을 쓰시더만 저는 어제도 먹었어요. 예? 당황스럽네요. 지금 트벤테가 홈에서 1입니다. 그 득점 19득점 2실점. 지금 7전 6승 1무. 거의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 이 클린시트 비율도 제일 좋습니다. 클린시트 비율. 실점을 안 한다는 거죠. 실점은 안 하는데 골은 넣어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오버 쪽도 괜찮아 보이겠지만 홈에 일반승은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야 오버를 갈 바에는 차라리 마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죠. 당연히 가보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보통 일반승을 이 베팅할 때 어느 팀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두고 갈 때, 아 내가 건 팀이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넣으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건 팀이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넣으면 좋은데, 트벤테가 올 시즌에 홈에서 7경기 중에서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아니 7경기 중에서 홈입니다 이거. 홈에서 7경기 전부 다 선제골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겠노 특징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7경기 전반에 10골이에요. 전반전에만 10골을 넣었습니다. 뭐 두 골. 전반전에만 아무튼 골을 엄청나게 많이 몰아붙였고요. 그리고 이 저기 뭐냐, 이 실점이 두 번 다 후반전에 나오긴 했거든요. 두 번 다 후반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부 다 선제골에다가 좀 빠르게 득점을 많이 했던 경기들은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트벤테 오버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오버 찍을 바에는 마헨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쵸. 클린시트를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한 골만 넣으면은 이게 가능성은 있네. 요렇게 좀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발렌시아하고 카디스. 이것들아. 어디로 갔니? 자, 발렌시아하고 카디스. 자, 요거 1번 발렌승이다. 2번 언오버 접근이 나을 듯. 어떻게 보십니까? 카디스가 근데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발렌시아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무승부가 좋아 보이지? 왜 그럴까요? 상대 전적 때문에 그런가? 상대 전적도 바르셀로나 경기 왜 빼나요, 배트맨? 바르셀로나 경기요? 바르셀로나가 언제 있죠? 응? 언제 있죠? 있구만. 9일날 새벽에 꼬마랑 하는 거 경기 있는데요. 경기 있습니다. 자, 요 경기는 물론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겠지만, 일단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자, 잘 들으세요. 발렌시아 올 시즌에 홈에서 정배받고 오버 게임이 존나 많습니다. 오버가 거의
거의 다 오버죠. 그 특히나 이제 다득점 경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발렌시아. 다득점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홈에서 몇 골 넣었냐면 홈에서 정배 받았을 때 몇 골 넣었냐면 하나 둘셋넷 다 11, 15골 넣었어요. 심지어 이게 6경기. 와, 많이 넣었죠. 생각보다. 와, 거의 뭐 경기당 2골 이상씩 그죠? 평균적으로 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존나 문제인 것 같아. 뭐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한창 괜찮았을 때 언제였더라 그게 월드컵 전에 그래도 나름 강팀들도 한 번씩 깨 부수면서 야 그때 존나 괜찮은데 지로나가 언제였더라? 지금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지로나 그때 레알이랑 무승부 띄우고 막 빌바오 잡고 뭐 이랬던 때가 있거든요. 지로나 나도 지로나 경기를 올 시즌 한 번인가 봤는데 나름 잘하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한테도 이기고 뭐 베티스도 이기고 했던 발렌시아가 또 엘체한테도 무승부 뜨고 요새 보면은 마요르카 완전 다 죽었죠. 마요르카한테도 진 적도 있고 그렇게까지 발렌시아를 홈에서 정배받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언오버 보시면은 이 발렌이 홈에서 오버를 하도 많이 뛰어서 거의 동배예요. 거의 동배.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 홈인 걸 생각하면은 존나 오버인데 카디스가 원정인 걸 생각하면 개언더야. 이게 솔직히 잡아가기 존나 어려워. 그래서 자, 근데 카디스 올 시즌 원정에서 몇 경기 치렀지? 7경기. 자, 7경기인데 관건이 뭔지 알아요? 이 7경기에서 원정입니다. 7경기에서 4골 넣었어요. 아까 전에 그 발렌시아 몇 골이라 했죠? 15골? 6경기 동안. 근데 얘네 4골. 심각하죠. 어렵습니다. 언어버 어려워. 이거를 거의 동배를 줬다는 것 자체가 와 이거 발렌시아 쪽을 보고 오버를 가든지 카디스 쪽을 보고 언더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심각합니다. 근데 그 레알한테도 한 골 차로 졌고 그 헤타페 홈에서 한창 괜찮을 때 있잖아요. 그 홈타페 홈에서 한창 괜찮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달부터거든요. 10월 중순부터인데 홈타페가 그때 한창 괜찮았을 때 그때도 카디스가 원정 가서 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홈타페 빨 받고 있을 때 요 베르나베우 가서도 한 골 차로 졌고 그리고 뭐 지로나한테 무승부 띄운다든지 바야돌리드한테도 이긴다든지 원정에서 고작 4골 넣었는데 어라? 상대팀한테 핸디 준 건 3경기밖에 없어. 상대팀한테 핸디캡을 준 게 3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황상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정에서의 이런 카디스 골이 안 들어가는 카디스
홈에서의 발렌시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케이 이 정도 배당 주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적당히 뭐 수긍할 만한 배당이긴 해요. 하지만 무승부의 배당이 존나 걸리네요. 이건 무승부 생각보다 잘 들어오거든요, 이 배당. 나는 그래도 발렌시아 승 가야지 하고 딱 배당을 쳐다봤는데 이게 이 배당을 준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 발렌시아가 조금 더 정배를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기준으로 한 1.4대 초반 1.4대 초반까지 받았어도 의심하지 않을 경기야. 근데 야 이거 해외 쪽이랑 배당을 거의 비슷하게 줬는데 하필 또 무승부의 배당이 3.60이야? 오케이. 보세요.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햄무 쪽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정황이 햄무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무승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맨유 에버튼 맨유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한다고 해서 맨유 지금부터 찍을래요? 나는 나 왜 이렇게 맨유가 안 땡기냐? 확실히 이게 지금 그 날강도 지금 빠지고 나서 지금 확실히 상승세야, 그죠? 호축이요? 아니요, 오늘 호축 가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강도 빠지고 나서 지금 나름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죠? 특히나 이제 뭐 골에서 항상 아쉬움을 보였던 선수들, 마샬이라든지 그죠? 레시포드, 그리고 뭐 안토니도 뭐 적당히 밥값은 해주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에릭센도 그렇고 아무튼 뭐 맨유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는 뭐 강대 강으로 한번 붙어봐야 알 것 같아. 근데 또 한 가지는 맨유가 또 강대 강에서는 강하단 말이야. 아스날을 올 시즌에 잡기도 했었고. 그래서 맨유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까? 이게 조금 문제긴 해요, 그죠? 급식이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나는 존나 신기한 게 급식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존나 신기해. 맞잖아요. 물론 원래부터 이제 이 조커 카드로 한타를 칠 수 있는 친구는 맞는데 최근에 득점 폼이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게 컵 경기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자, 근데 오늘 맨유가 핸디캡을 2.5를 받았어요. 그죠? 1엔디하고 2.5엔디를 받았단 말이야. 야, 이게 나는 그냥 막 고마 쉽게 잡아가라. 약간 요런 뜻으로 봤습니다. 요런 뜻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날강도 나가고 나서 뭐 경기력도 좋아진 부분도 있고 결과도 좋아졌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자 일단 맨유 뭐 일반승은 솔직히 크게 배당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배당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나는 이게 약간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오늘 경기에서 자 에버튼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 맨유가 재개하고 나서 1실점 했네. 1실점. 그쵸. 못 넣을 거라고 생각하죠. 맞죠? 봐도
야, 에버튼? 야, 그 맨유가 지금 실점도 안 하고, 야, 그 골 못 넣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음. 리그 강등 신경 써야 하는데 후보 나오죠. 이 경기를 당장에 버릴 수도 있겠죠.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이게 힌트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자, 재개하고 나서 에버튼 울버 상대로도 골을 넣었고 맨시티한테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그때 브라이튼이랑 경기했을 때 그때 4대1로 졌을 때 있죠. 근데 브라이튼한테도 존나 지고 있음에도 결국엔 한 골은 넣었어. 그래서 뭐랄까? 이게 힌트일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맨유냐, 맨유 마헨이냐, 오버냐 요 갈림길에서 나는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일단 맨유가 올 시즌 물론 이게 컵 경기긴 하지만 맨유가 올 시즌 2.5 핸디 받았을 때 있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맨유 그 언어번호 맞췄었습니다. 뭘까요? 맨유가 2.5 핸디를 받았을 때 마이너스 2.5 핸디겠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언어버 정배 뜹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때 본머스랑 할 때 3.5를 주더라고. 언더 정배 주더라고. 야 이건 뭐 개꿀이네 하고 그냥 언더 물어왔거든요. 들어왔죠. 그리고 그 맨유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2.5 핸디를 받았을 때 언오버에서 정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차라리 그냥 언오버에서 정배를 찍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에버튼 보세요. 지금 맨시티한테도 골을 넣었던 애들이야. 브라이튼한테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때 잠시만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한 골을 따라잡았던 애들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헨을 갈 바에는 차라리 오버 쪽이 낫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볼게요. 자, 마무리하고 생방주 나갑시다.